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트럼프가 한미 무역협상서 국방비를 한국 GDP의 3.8%로 해달라는 그런 층의 카드를 꺼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군 주둔비 이거 올려달라, 마지막으로 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거를 합의하자, 이런 방안을 최종 합의 문구로 제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 와이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 국방비를 GDP의 3.8% 수준으로 확대하고 주한미군 주둔태세 유연성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 초안에 첫 번째, 한국 국방비를 GDP 대비 현재 2.6%에서 3.8%로 인상할 것. 두 번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것, 더 많이 분담할 것. 그러니까 지금 100만 달러를 얘기한 적이 있었죠. 14조 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정치적 지지선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을 반드시 한반도 방어에만 국한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한반도 밖의 다른 지역 분쟁이나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자, 니네 국방비 좀 올려. 한국은 잘 사는 나라잖아. 니네 왜 GDP의 2.6%에 머물러 있는 거야? 한 5%까지 올려야 되는데 일단은 한 3.8%까지 올려줘. 근데 말이죠, 이게 50%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국방비를 올린다는 것은 미국의 무기를 사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트럼프 요구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야, 우리 미군이 지금 한국에 가서 주둔하고 있잖아. 그 주둔 비용 그것 좀 더 올려줘. 저번에 100만 달러를 얘기한 적 있죠. 100억 달러를 얘기한 적 있죠. 그거는 이제 14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돈 14조 100억 달러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 거는 뭐냐면,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갖다가 자기들이 필요할 때 또 빼서 다른 데 돌리고 또 다시 한국에 뭐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유연하게 운영을 하자. 한국에만 박아두지 않겠다. 대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합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말이죠, 그렇게 다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3.8%를 올리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또 어느 시기에 또 어떤 방법으로 올릴 것인가에 따라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지금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둔비 올리는 거, 그거는 어느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올려야 되는 것이어서 만만치 않고요. 하지만 주둔비는 이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인데요. 이거는 결국은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을 빼서 지금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그 전쟁에서 대만을 돕겠다는 겁니다. 또 뭐 필리핀하고 사실은 중국과도 티격태격하고 있고, 이런 때도 또 한국에 있는 미군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에 지금 안보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쉽게 그렇게 우리가 또 하자고 그렇게 또 합의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게 좀 심각한 겁니다. 물론 미국 측에서야 그냥 한국에 박아놓고 언제 뭐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한국전 이거에 대비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겠습력니까? 근데 문제는 만약에 미군을 일부라도 뺄 경우에 그를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이 한국군의 전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무기를 현대화한다든지 내지는 지금 군대 기간을 갖다가 또 지금 너무 짧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병력도 줄어들고 있고 이거를 또 현실화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돼야 되는데, 좌파 정부는 그런 걸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떨어지니까요. 어쨌든 인기 떨어지는, 표 떨어지는 짓은 전혀 안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 결국 미군은 미군대로 이제 그런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 가면 한국의 이제 방위는 상당히 공백이 생긴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WP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뿐 아니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교역국과의 협상에서도 유사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한테만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한테도 이렇게 올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한 무역 대화에서 방위비 증액과 무기 구매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그렇겠죠. 이를 통해 한국의 방위 능력 강화와 무역 조건에서의 미국 이익 극대화를 동시에 노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도 돈 좀 써가지고 GDP 대비 국방비 좀 올리고 그런 다음에 미국 무기를 좀 사가라, 이런 얘기죠.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요구가 실제 협상 목록에 올라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최종 합의문에는 일단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 이번에 이재명이 가면 이거를 꺼내겠네요. 외교부는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의 우리 협정에 따라서 2020년 한국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으로 올해보다 8.3% 증가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트럼프는 만족하지 않고 있는 거죠. WP는 한국에 제시된 3.8% 증액 요구가 나토 회원국에 요구되는 GDP 대비 3.5%보다 높지만 명확한 이행 시한이 설정되지 않아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 나토한테는 3.5%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최종 5%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3.8%로 올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5%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방안이겠죠. 만약 3.8%로 확대를 하면 2024년 기준 약 59조 원 규모에서 한국 국방 예산이 80조 원대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2024년이 59조 원이었는데 만약에 진짜 3.8% 늘리게 되면 85조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재정 운용 이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역협상에서 말이죠, 이 방위비 증액 요구는 철강, 반도체 등 교육 조건, 산업보조금 문제와 함께 논의가 됐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정부가 무역 안보를 결합한 패키지 협상 방식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과 전략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그러니까 결국은 관세 협상하고 이 안보 문제를 또 이렇게 연계시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말이죠, 관세 협상만 해도 지금 버거운데 관세 협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안보 문제하고 연계해 가지고서 트럼프는 미국의 극대의 이익을 취하면서도 또 사실은 한국으로서는 이거 거부하기가 어려운, 좀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은 외교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상 간의 어떤 신뢰라든가 내지는 한미 간의 국가 간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다가 또 읍소도 좀 하고 또 하소연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한미 동맹은 다른 동맹하고 다르지 않냐. 한국은 미국이 지금 사실은 말이죠, 지켜내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어낸 그런 나라인데 좀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이 있으면 그 전에 미국이 우리 한국에 했던 그런 공이 다 사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서로 신뢰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이 관세 협상과 이 안보와 관련된 이 군사 협상 이거를 다 좀 윈윈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는 관세대로 지금 뭐 15%로 잠정 합의해 놨다고 하지만 쇠고기라든지 쌀 같은 건 아직도 지금 그대로 문제가 쌓여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거기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양쪽의 얘기가 다르고요. 많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한다 그랬는데 이 대규모 투자가 뭔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간에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세 가지 트럼프 얘기하는 거, GDP 대비 3.8%까지 올려라. 그 다음에 또 주둔비, 미군의 주둔비를 갖다가 올려달라. 그 다음에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말이 전략적 유연성이지 쉽게 말하면 미군 아무 때나 뺐다가 다시 또 뭐 갖다 놨다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이랬을 때의 한국의 전력 공백, 이걸 어떻게 메울 것인지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외교가 중요한 시점인데 저 좌파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기는 미국한테 이미 찍혀가지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측근들이 계속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트럼프가 내밀 청구서가 우리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충격파를 가져올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도자를 그야말로 잘못 뽑은 것도 큰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정말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와의 외교 협상, 관세 협상
그리고 지금 안보 협상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강신업TV에 대한 응원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